5월 9일이면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끝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거든요.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. 사실은 다주택자의 급매물들이 일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. 안녕하세요, 닥터부자아빠입니다.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. 사연의 내용을 같이 잘 살펴보고요, 부동산 고민 상담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이분이 올려주신 제목은 은퇴 부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에요. 바로 이어서 본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유튜브 영상 및 게시판 정독하며 방향 설정을 고민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. 현재 남편은 은퇴하여 알바 중이며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최대 한 2년 정도 더 가능할 듯 합니다. 은퇴를 앞두고 소득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마지막 투자일 듯 하여 정말 어렵게 다뿌님의 고견을 여쭈어보고자 합니다. 나이대하고 현재 소득하고 그리고 가지고 계신 자산 구체적으로 잘 작성을 해 주셨거든요. 큰 고민은 이거 같아요. 현재 집을 매도했을 때 현금이 한 16억 정도 나올 것 같고 저축액이 별도로 조금 있어서 이 돈을 더해서 20억대 정도 되는 아파트를 거주하고 투자로 볼지,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을 나는 전세로 살고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해서 다른 지역을 조금 더 투자성 있는 데를 투자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,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. 뒤에 좀 정리를 좀 같이 해보면서 구체적인 의견하고 어떤 지역으로 가는 게 좋을지, 그리고 매수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지까지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5월 9일이면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끝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. 1주택밖에 없기 때문에 나랑은 뭐 매수 타이밍이 상관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, 사실은 다주택자의 급매물들이 일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단 이제 다주택자의 급매물들은 매우 일시적으로 나올 거고요, 금방 사라질 겁니다.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. 50대 맞벌이 부부이신데 이제 합산 소득을 보면은 1,200만 원 정도 버시는데, 뭐 직장 생활 자체가 이렇게 오래 남은 게 아니고 남편분께서도 은퇴하고 지금 알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을 추천드릴 때도 대출을 좀 많이 받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좀 추천을 드릴 거고, 만약에 이제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속도가 좀 빠르고 현금성 자산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녀가 이제 한 분이 있는데요, 성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. 자산이 그래도 적지는 않으신 부부거든요. 영등포에 아파트가 한 채가 있고 시세는 현재 16억 정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리고 별도의 현금성 저축액도 한 3억 정도나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세요. 그리고 부채는 이제 없고요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자산을 잘 정리한 다음에 한 번 더 자산을 좀 불리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으신 부부입니다. 그래서 목표를 말씀하신 거는 5년 내 40억 정도, 지금 보면은 한 20억 정도 안 되게 있으니까 5년에 2배 정도 불리고 싶으신 거예요. 질문을 하셨는데요, 뭐 지역에 대해서 좀 질문을 꽤 하셨거든요. 서강 GS 40평대 아파트를 여쭤봤고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광장동에 있는 소형의 아파트인데 이건 이제 재건축을 보고 사는 거겠죠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쭤봤고, 거주 플러스 투자로서 좀 보려고 하신 것 같고요. 밑에 세 번째는 내 집을 이걸 정리를 하고 영등포 아파트를 정리를 하고 전세로 거주하면서 별도로 사당 5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자양동 빌라라든지 이런 투자를 고려하시는 것 같거든요. 일단 이거에 대한 이제 각각의 좀 답변을 한번 드려보면은, 서강 GSE 아파트가 한강변에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, 한강 프리미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, 한강에 붙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입지가 아주 그렇게 뛰어난 입지는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셨던 5년 내 40억이 이제 근접을 할 수 있는 단지는 아니라고 좀 평가가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도 이제 광장동에 있는 소형 재건축 아파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이것도 이제 워낙 이제 소형의 아파트만 갈 수 있는 자본이다라고 하면은 예상되는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또 사업의 속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도, 그리고 이제 소득이 곧 줄 거잖아요. 이제 아내분도 직장을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무리가 되는, 그리고 자산의 목표하고도 조금 멀어질 수 있는 선택지라고 좀 생각이 돼서
있어서 뭐 이런 선택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, 이제 전세를 거주하면서 사당 5구역이나 자양동 빌라를 이제 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영등포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전세를 간 다음에 사당 5구역 자양동을 사겠다는 건지, 이거를 매도하고 따로 전세를 사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제가 봤을 때는 3번의 선택지는 주택수가 또 늘어나기도 하고, 만약에 내가 영등포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거주하고 그 남는 자본으로 이런 지역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자산이 좀 불어나는 것보다는요, 자산이 그러니까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. 내가 가진 이 영등포 아파트도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.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 거를 팔아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급지 차이가 아주 크지 않는 현 시점에서 이런 지역으로 갈아타기는 효과적인 갈아타기는 아니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.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뭐냐면, 질문하셨던 것처럼 거주를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아파트이죠.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는, 정리를 했을 때 한 19억 정도가 있고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3, 4억 정도는 감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23억 정도 내외되는 아파트를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이런 지역이 어디가 있을지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성을 조금 더 높이는 건데, 거주하고 투자를 좀 분리하셔서 제가 이제 정비 사업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. 근데 정비 사업 자체가 말씀하셨던 10년씩 이렇게 걸리는 이런 자양동 일대라던가 광장동 일대보다는 속도가 조금 빠른 데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사실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이 시공사가 좀 선정이 돼서 입주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한 6, 7년 정도 남아있는 그런 구역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5월 9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5월 9일이 지나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이제 종료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,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뭐 아주 많은 급매물은 아니지만 강남권에도 일부 급매물들이 조금씩은 나오거든요. 우리 상황에도 만약에 내 집을 잘 팔 수 있다라고 하면은, 빠른 시점 안에 팔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급매물을 잡기에는 좋은 시점이죠. 지금 영상이 송출되는 시점이 한 2월 초순경이니까 5월 9일 전까지는 급매물을 이제 계약을 하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매수 타이밍이 될 것 같고요. 그럼 거주하고 투자로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본다라고 하면은,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, 서초동에 보면은요, 현대 아파트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. 그리고 바로 옆쪽에 보면 이제 방배동이잖아요. 방배동에도 보면은 임광 3차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해당 단지들이 물론 재건축이고 사업이 뭐 10년 안에 완성이 되진 않거든요. 근데 우리가 거주하고 투자를 하는 게 목표이시고, 자산이 5년 이내에 한 40억 정도 자산이 이제 불어나는 게 이제 목표이시잖아요. 그래서 서초동에 있는 현대라던가 방배동에 있는 임광 3차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완성이 안 되더라도 5년, 길어도 한 6년 정도면은 목표로 하시는 자산은 충분히 전 달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방배동의 임광 3차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방배동이 많이 개발이 돼서 가격을 좀 밀어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단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성이 좀 높은 건데, 거주하고 투자를 만약에 우리가 분리한다라고 하면은요, 이런 지역을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할 때는 그래도 투자금을 좀 많이 쓰는 것보다는 내가 거주비를 따로 써야 되니까 15억 정도 선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면은, 첫 번째로 좀 봐야 되는 데는요, 정비창 전면 1구역이란 데를 보면은 빌라나 주택 대지가 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이 좀 비싸서 우리가 접근할 수 없겠습니다만은, 지분이 굉장히 작은 것도 입주권이 여기가 나오는 구역이거든요. 그래서 충분히 한 15억 정도 시세면 현재 영상이 송출되는 시점에는 그런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, 그 두 번째는 정비창 전면 1구역은 이제 한강변이잖아요. 그 바로 위쪽에 보면 이런 데도 있어요. 신용산 북측 1구역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, 여기도 충분히 한 15억 정도면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. 두 지역 다 시공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업의 속도가 조금 빠르거든요. 제가 이제 여러 지역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어떤 지역을 가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좀 정리해드리면, 특히 이 정비창 정면 1구역 같은 경우가 첫 번째죠. 왜냐면 여기는 입주를 6년, 7년 지나면은 할 텐데 한강변 일대 아파트가 된단 말이에요. 뭐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한강뷰가 나오니까 평당가가 2억이 넘어간다라고 보거든요. 원베일리 시세가 지금 70억이 넘잖아요. 그 정도 시세를 좀 목표로 하셔도 저는 충분한 지역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나머지 신용산 북측 1구역 같은 데도 충분히 한 6년 정도면은 한 45억에서 많게는 50억도 갈 수 있다.
완성 시점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마지막 거주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서초동 현대라든가 방배동 인광 3차 같은 데는 40억에 가까이 갈 수도 있다. 이건 이제 재건축이 완성이 안 되더라도 저 정도 금액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단 중요한 건 우리가 매수 시점이잖아요. 매수 시점은 5월 9일까지는 늦지 않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급매물들이 일부 좀 나온다라고 해서 주택 가격이 막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 급매물들은 금방 소진되고 5월 9일이 지나면은 더 이상 급매물은 나오지가 않게 될 겁니다.